아니 많은 분들께서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지금 나왔는데 왜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이거에 만들 생각도 안 했나? 그러니까 뭐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우선 뭐 이렇게 뭐를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게 미국에서 딱 맞춰서 들어오니까 지금의 이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이 일부 모자라는 거는 비공식적으로서 저게 컨설팅을 또 받고 자문을 또 돈 주고 사고 뭐. 이제 그렇게 아마 시간이 단축되는데 네.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동안 이제 필요성은 이게 미국제 전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뭐 중국도 지금 뭐 완전한 국산은 아니죠. 그렇죠. 러시아제를 또 자기에 대해서 면허 생산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계속 국산화를 높이려고 국산 전투기 종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뒤늦게나마 시작한 거고. 이제 또 여름 아닙니까? 발에 땀 나면 뭐가 제일 이 고생스럽습니까? 무좀견이 이제 무좀견 한 마리가 한 마리가 3일간 증식되는 게 30만 마리. 무좀견 하나가 있으면 얘가 3일 만에 30만 마리로 증식이 된다. 상당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손톱 발톱 무좀 때문에 피부과를 우리가 항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레이저 치료 한 번 받는데 10만 원 이상 들어요.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아니죠. 예. 그래서 이 무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치료를 좀 레이저 치료 받아야 되는데 이게 비싸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제 기기를 사용하면은 증식 억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발톱 무좀 레이저기를 가져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빛이 파장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두 가지네요. 이게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 발톱에 딱 물고서 단 7분만 해주면 됩니다. 7분. 이걸 매일 하면 돼요. 그러면 피부과 한 번 갈 때 10만 원 넘는 꼴이지만 이 하이엔의 레이저기로 매일 하게 되면 하루에 약 400원 꼴입니다. 그리고 증식 억제 기능이 핵심이죠. 무좀교는 완전히 박살내는 건데 거기다가 케라큐 겔을 발톱 위에 발라주고 손톱 위에 발라주고 그다음 지져버리는 거죠. 이 레이저기로요. 지져버리는 거죠. 레이저가 두 가지 파장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이게 파장.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그 레이저와 같은 파장의 레이저기예요. 네. 저녁에 집에 와서 네네. 편하게 7분 동안 물려주면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발 씻고 TV 보면서 TV 소파에 보면서. 앉아서 그냥 발톱에 그냥 딱 물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7분 금방 갑니다. 정말 간편하게 무좀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이엔의 레이저기 그리고 케라큐 겔로 이번 참에 아주 무좀 박살내 버리십시오.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아주 무좀이 살아나질 못하게 계속 지져버리면 됩니다. 왜 장거리 공대지 공대공 미사일 이거에 만들 생각도 안 했나? 물론 저희 슈퍼소닉 팬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 왜 그런지 뭐 사실상 대부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 자체는 뭐 단순하고 간단한데 네네. 국산 플랫폼이 이제서야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전투기 자체가. 그러면 따지면은 FA-50은 더 먼저 나왔잖아요. 미국과 같이 만들었죠. 엄밀히 말해서. 그러니까 반만 국산이라고 할 수 있죠. 반만 국산이다. 근데 이게 뭐 일종의 생산은 뭐 우리나라에서만 하니까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고 네네. 설계 당시에는 소위 일종의 좀 비율을 뭐 좀 과대하게 한다면은 네. 교수가 학생을 데리고 가르쳐 주면서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박사학위 이제 딴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 그래도 또 이제 그걸 봐줘야 되잖아. 박사학위가 있어 누가 또 봐줘야 되잖아. 또 선배가 그게 이제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제대로 만들고 있나 없나 만들었는지 그 보람의 전투기예요. 근데 그것도 F-50, T-50이죠. T-50 할 때는 먼저 이렇게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이 일로 와 앉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카이 쪽에 들은 얘기 그대로 말씀 전하는 거고. 네. 근데 이 KF-11 할 때는 따로 떨어져서 그냥 옆에서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었어. 그러면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맞습니까? 그때서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 그것도 승인을 이제 다 하나하나 거쳐서. 네네. 근데 물어보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죠. 그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완성되니까 이게 엔진을 제외하고는 이제 국산 전투기라고 할 수 있죠. 미사일도 있군요. 미티어하고 IR-아이스트는 이제 유럽전 때. 그래서 뭐 한 70% 넓게 잡아서 70% 지금 뭐 또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솔직해져 갖고 65%까지 내려 깎는데 저는 그냥 70%로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무장 같은 거는 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고 소프트웨어 이쪽은 다 우리가 또 했기 때문에 설계 개발도 했기 때문에 무장을 이제 해외 거를 들여다가 이제 하는 과정을 미티어하고 IR-아이스트는 했고 유럽 애들은 좀 뭐 돈만 주면 또 해주니까 그것도 같은 서방 측의 기준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산 미사일이 필요한 게 미티어하고 IR-아이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이게 마치 미국제 미사일 계속 무장을 샀듯이 또 이게 의존을 해야 되냐? 거의 미티어가 한 발당 30억 이 정도 가죠. 약 30억까지 오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공대공 미사일은 MBDA사의 이제 미티어, 그다음에 이제 독일제 디일사의 IRIST 됐는데 이건 공대공 무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상 무장을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타우러스가 대표적인 물건인데 유럽제.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아직 인테그레이션 얘기는 뭐 없는데 이것도 접목을 시키려면 또 비싼 미사일이고 또 유럽의 독일 회사에 또 의존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이게 한계가 있죠. 조달하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공대지 미사일까지 다 국내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이제 해가지고 착수 들어간 지가 몇 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우리가 혼자 다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다 건드려가지고 다 소스 코드고 다 우리가 다 뜯어 고쳐가지고 바꿔서 거기에 맞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개발이 늦은 거죠. 그 전에는 이제 KF-11이 존재하기 전에는 사실상 뭐 다 미국제 전투기니까 네. F-60도 공동 개발이니까 뭐 절반은 또 미국제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소프트웨어 그 단계에서도 네. 그리고 무장이 제한됐고 그 단계까지 PL 버전에서는 이제 뭐 좀 낮아지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신경을 과거 30년 동안에 안 썼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대한민국 자체 오리지널 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걸 개발할 생각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물론 이제 라팔 전투기도 미국제 전투기에 비교해서 무장이 아주 다종다양하게 한 건 아니에요. 거기도 이제 공대공 미사일, 뭐 미카라든지 그리고 공대지 미사일은 뭐 지금 샤프랑코의 공대지 미사일이라든지 네. 뭐 좀 저기 많지는 않아요 품목이. 근데 자기네 작업산 이제 플랫폼이 있으니까 거기에 최소한의 무장을 다 이제 연동해서 완성시킨 게 그것도 뭐 한 10년 전으로 봐야 되고 그 공대지 특히 샤프란사에 나오는 공대지 무장 같은 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가 돼버린 거죠. 뒤늦게 이제 필요한 거 국내 조달이 아무래도 좀 가격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수입하는 것보다. 그래서 좀 출발이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가 뭐 KF-5, F-15, KF-16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민국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서 장착할 수도 없었단 말씀이신 거죠. 앞으로도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F-35나 F-15K 그것도 이제 개량 버전. 네. 그리고 우리 국내 무장이 나와서 인테그레이션 하기가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 또 승인도 있고 그것도 건드려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네네네.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일단 그 한계가 범위가 FA-50까지는 이제 가능하게끔 딱 두 기종이죠. 우리 국산 FA-50과 KF-21. 예, KF-12는 이제 전적으로 우선적으로 이제 장착 운영을 하게 될 거고 2032년 이후에 네. 그다음에 이제 FA-50에 이제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또 이제 중간에 지금 앞으로 향후에 5년 사이에 할 거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옛날 전투기 때 뭐 3세대나 4세대 초기 때처럼 그렇게 간단치는 않더라고요. 예, 쉽게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복잡하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션 컴퓨터라든지 그런 이제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럼 보통 이 자국산 전투기가 없으면 굳이 그 나라에서 자국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개발할 어떤 필요를 잘 못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다면 일본은 이제 공대공 미사일 쪽인데 네. 일본이 상대해야 되는 나라는 일단 잠재적으로 중국하고 러시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F-15J 전투기에 일단 우선적으로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해서 장착 현재 운영하고 있어요. 물론 시대가 흘러와서 이제 구형화된 것도 몇 개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튀르키예는 공대지 무장으로 개발해서 F-16 쪽에 중심적으로 이제 달았죠. 아 그래요.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제 전투기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예외적인 게 좀 미국하고 좀 가까운 나라, 그다음에 미국이 동맹으로서 거느리는 데 있어서 아주 끈끈한 나라, 필요한 나라. 그게 이제 뭐 일본,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는 또 나토에서 또 핵심 국가고 이슬람 국가지만 핵심 국가니까 또 뭐 몇 가지를 인터그레이션 허용을 했었고 완전하게 해준 건 아니고 몇 가지만. 그래서 그 예외가 이제 저는 이제 3개국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라팔로 간 거고, 미라지 2000 뭐 그렇고 그렇게 해서 나눠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F-15 이후에 F-35까지는 이게 다 미국제잖아요. 전부 미국제죠. 그러니까 뭐 개발의 필요성을 이제 우선 뭐 이렇게 뭐를 무기를 개발하는 데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이게 미국에서 딱 맞춰서 들어오니까 F-15K 때는 슬램 ER이라는 뭐 사거리 300km짜리 공대지 미사일을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받았고, 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기종 선정에서 조건이 그런 중거리 이상의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하다 해서 거기에 다 승인이 떨어져서 동시에 이제 발주가 돼서 인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타우러스는 우리가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독일제를 선정해서 F-15K 접목을 또 이게 또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201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이 제즘은 팔지는 싫은데 로키드 마틴의 제즘 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팔기 싫고 이거는 일본한테만 조이되겠어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대신 독일제 사서 인터그레이션 하는 거는 돈만 내면 해줄게 차선책으로. 그러니까
KF-11 이 개발할 때 4대 장비들 전 장비 중심으로 우리는 못 해주고 저쪽 이스라엘이나 스웨덴이나 영국에 가서 좀 알아봐. 그런 소개를 해줄게. 해서 개발해서 접목시키는 것까지는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처음부터 우리 국내에서 뭐 머리 싸매면서 막 개발한 게 아니에요. 다 컨설턴트나 원천적인 물건들이 있었어요. 소개를 받은 거고 혼자 찾아간 게 아니라 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개발을 해온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지금 있어 왔는데 KF-11은 전적으로 이제 유럽제 무장으로 가려다 보니까 그 또 거절됐잖아요. 미국제 무장은 처음에 뭐 그렇죠. 암남 미사일도 그렇고. 네. 이거 딴 데 소개해버리니까 딴 데를 뺀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으로. 그렇게 해서 미티어하고 IRST가 선택이 된 거고 어떤 국제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 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조달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타우러스까지 포함해서 이게 값싼 물건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불과 몇 년 전에 아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기반 기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술이 있어요. 뭐 추진 체계, 뭐 탄두 부분 여러 가지 뭐 동체 형성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은 또 있단 말이에요. 업체별로. 네. 국방과학연구소가 사전에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켰기 때문에 뭐 예산을 가지고 R&D를. 근데 중요한 거는 특정 무기를 위해 정밀 유도 무기에서는 합해야 되잖아, 다 통합을 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출발한 게 이제 할 수 있다, 해보겠다 하는 게 한 5년 전, 뭐 7년 전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반 기술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이게 개발하는 게 거의 전투기급으로 시간 소요가 상당히 깁니다. 한편으로는 타우러스를 260발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절충력이나 산업협력 이런 절충력이 중심이 되는데 그걸로 해서 이제 옵셋 형식으로 뭐 일부 우리가 좀 이렇게 바로 터득이 안 되는 기술은 좀 내놔라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타우러스가 전혀 우리하고 무관하다고 또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언론에 자기들이 떠들지는 않죠. 뭐 좀 창피한 거라 생각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이 무기들을 보면 제품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뭐 천마 미사일도 그렇고, 예, 그동안 이제 신궁 미사일도 그렇고, 핵심은 뭐 부품은 외국에 의존한다든지. 근데 그거를 돌파해서 시간이 이제 흐르면은 국내에서 그거를 원리를 터득해서 만들 수 있다 없다를 판별해 가지고 완전이란 말이 들어가. 완전 국산했다 하면 이제 언론에 이제 ADD나 국방과학연구소나 업체가 대대적으로 떠들지.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공대공 미사일이 일부 모자라는 거는 비공식적으로 와서 저게요. 컨설턴트 받고 자문을 또 돈 주고 사고 뭐. 이제 그렇게 아마 시간이 단축되는데 지금 이제 초기 단계니까 더 두고 봐야 되고 그동안 이제 필요성은 이게 미국제 전투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다 그러니까 시급한 거를 이제 못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조달해서 많이 쟁여놔야 되잖아. 비축해야 되잖아. 그럼요. 더군다나 이란저를 보니까 대량 너무 부족해요. 국내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서 일단 비축을 해야 되니까. 네, 뭐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도 특히나 그랬고. 물론 이제 지대공은 이제 발달은 이제 러시아 기술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내가지고. 네네네. 뭐 그게 우여곡절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완성이 잘 된 거고 이제는 뭐 공중 발사, 공대공, 공대지가 이제 과제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처음 그 투발사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럼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도저히 시간 단축을 뭐 예정된 2032년이나 2030년 사이에 완성을 못하겠다 싶으면은 해외 업체를 비공식적으로 달려가서 서로 이제 돈 주고받고 해서 알려주고 받아오고 그런 건 비일비재해요.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국산이 아니다 그 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해외에 가서 우리는 뭐 첫 버전을 해서 훔쳐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업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고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해요. 절대. 아니 어느 정도 기술은 이거 시간 단축이 필요한 거지 지금. 그런 것조차도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과거 75년 그 K방송이라고 시작되는 시초부터 절대 그런 거 자기를 유리한 얘기만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는 똑같으니까. 거의 뭐 28년부터 KF-21 블록 2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텐데, 그런데 자국산 미사일이 없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필요성을 그렇게 시급하게 느끼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 배정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K2 전차부터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천무 거기에 발사하는 이제 탄도탄들이죠. 단거리 그런 곳에 이제 집중 투자. 뭐 ADD는 이제 간접 연구를 이제 해서 하청을 줘서 연구를 해서 업체를 통해 생산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또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뭐 기술이 근본적으로 뭐 없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국산 전투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주 흔하게 일반적으로 언론 기사에서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쉽게 표현을 하는 게 단순하게 표현. 하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일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단기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뭐 당연히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거고 결국에는 이제 연도 그 제시한 연도에 나올 수밖에 없고 뭐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이제 완성하는 기술 개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되는 거지. 자기들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언론사 하루거리 하루 밥거리 점심 먹고 졸면서 기사 써야 되는 마지못해 주말 기사 금요일자 일요일 토요일자 내야 되는 그런 쫓기는 기사 보다 보면은 그 실상을 이제 아니까 그런 글을 위한 기사를 위한 기사예요. 그냥 자기들 월급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벗어나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그렇게 또 왔고 K방사는 그렇게 왔고 지금 대한민국이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 봐서도 늦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의 흐름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기본 장거리 이제 공대공 미티어급이죠. 그다음에 단거리 IRIST급 요거는 이제 제대로 가요. 제대로 근데 물론 있다. 이제 여기서 약간 좀 난관이 있다면은 한국형 미티어급 미사일을 만들려면 이제 뭐 램제트라든지 그 기반 기술이 별도로 또 이렇게 잘 합류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공대공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앞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또 공대지가 갔을 경우, 그러니까 확장이 될 경우 이제 어떤 그 발사체가 종류가 그럴 때 어떤 난관이 있죠. 여기서 이제 시간이 32년을 얘기했다가 36년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플랫폼도 양산이 끝나는 게 36년으로 좀 늘렸잖아요. 매년 10대씩 배정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이제 변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실전 배치 국내에서 다 조달해서 공군 기지에다 배치 탄약고에 배정하는 거는 제대로 되는 거는 2040년이면 되지 않나. 완벽하게 2040년. 뭐 탈 없이. 그러니까 결국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 그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는 비용을 제때 잘 좀 듬뿍 줘야 되는 거 많이. 지금 이 장공지, 장공공, 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지금 개발에 나선 업체들이 꽤 있어요. 뭐 LIG도 뭐 지금 기본적으로 했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까지 이제 그 추진체 회사의 어떤 그 조직 형태나 먹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현대로템이 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럼 나중에 이 세 업체 간에 또 경쟁이 시작되겠네요. 이미 벌써 시작된 거죠. 시작됐는데 자기들이 언론에 이제 떠들었기 때문에 이미 뭐 6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2026년 되자마자. 결국엔 나중에 한 업체만을 선정이 될 텐데. 먹겠죠 거기서. 다 같이 보낼 수는 없고. 하나냐, 현대냐, 그리고 LIG냐. 아이고 이 사업 안 되면 또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카이는 이제 전반적인 체계 종합 업체니까. 카이는 좀 빠지고. 카이에서는 또 받아서 그걸 합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얼마 전 대통령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의 질문에 거기 나왔던 위원들도 제대로 뭐 속 시원하게 답변을 못했어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부분 왜 대한민국 개발이 왜 늦었나, 왜 이제서 개발을 했는가, 이 부분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물론 저희 슈퍼소닉 맨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인 이 밀리터리 애호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께서는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친절하게 다시 한번 구구절절 설명해. 어떻게 보면은 저도 설명하다가 중구난방이 된 것도 있는데 이거 뭐 복잡한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 대한민국은 완벽한 자국산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미사일을 장착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해외산 전투기를 구매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뭐 전투기뿐만 아니라 미사일들까지 같이 주다 보니까 세트 메뉴처럼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왔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한편은 이제 미국의 통제를 또 간접적으로 받는 것도 있다 보니까 조달도 포함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국산 플랫폼의 필요성 이제 생긴 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무장을 연동해서 사용하는 거 원활하게 그게 하나 이제 좀 가까운 사례가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필요성을 이제 많이 좀 느꼈죠. 뒤늦게 독자적인 플랫폼하고 무장을 운영을 해야 된다. 완벽하게 KF-21과 함께 우리 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산 스텔스 전투기도 필요하다. 가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거를 디딤돌을 발판을 삼아서 6세대 전투기까지 국산 전투기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긴 해요. 그래서 2050년대 가면은 대부분의 이제 국산 전투기 우리가 현재 5가지 전투기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데
국산 전투기 플랫폼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네. 늘려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국산으로. 뭐 중국도 지금 뭐 완전한 국산은 아니죠. 그렇죠. 러시아제를 또 자기네에서 면허 생산했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계속 국산화를 높이려고 국산 전투기 종류를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이제 뒤늦게나마 시작을 한 거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슈퍼소닉 TV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